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박민영입니다. 오늘 지수 보고 있으면 누가 정말 묶어놓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2,300을 좀 지켜나가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는 점 불안하네요. 들려오는 종목들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처셀 하한가 이슈에 한국항공우주, 여기에 CJ ENM까지 신저가 기록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네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IT 종목군들의 반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좋고요. 반도체 대표주부터 부품주, 장비주까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연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조금 압축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탐나는 주식 2PM 시간 통해서 김동엽의 소수 의견, 시장 뷰에 대한 의견 들어볼 거고요. 여벤져스 김진경 팀장의 수익이 날로 높아집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영동 팀장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 이슈까지 점검하시죠. 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도드라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외환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이진우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1시간 알찰 것 같습니다. 힘가쁘게 달려가도록 할게요. 탐나는 주식 2PM 시작합니다. 시장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는요. 시장의 남들과 다른 이슈,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김동엽의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오늘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소수 의견이니까요. 네. 다수의 의견도 꼭 짚고 가야겠죠. 네. 다수의 의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수 의견은 오늘 좀 재미있네요. 용두삼이 연금 사회주의 우려라는 의견이네요. 첫 번째 안건을 좀 제대로 확인을 해보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눈앞에 뒀는데요. 이게 또 증시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수의 시각을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최근 증시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앞선 시간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주셨겠습니다만 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죠.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도 예상보다 좀 다른 핀트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수도 오히려 꽉 묶여 있고요. 예, 환율 강세가 일어나는 날 외국인 수급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원화가 약세인 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종잡을 수 없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중간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역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재료도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저께 공청회를 시작하고 26일 날 국민연금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 만한 모멘텀이 좀 생성이 될 거냐, 이런 시각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어제 공청회 내용들 많이들 접하셨을 거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이미 시행 예고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다수 의견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용두삼이 성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좀 의욕적으로 어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난 그 삼성물산 이슈가 좀 기폭제가 됐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기업들 좀 잘 감시해, 이렇게 그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상장사 기업 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경영진에서는 이게 지나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나니까 어제 그 공청회에서는 경영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한 3년 정도 뒤에
유예하는 걸로 일단 좀 시각들이 좀 바뀌어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스튜어디십 코드가 시행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업의 위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그 이면에는 대그룹 중심으로 해서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렵고 지금 힘든데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면 우리 정말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권에 대한 배제 문제가 좀 확고하게 좀 제시가 못 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스튜어십 코드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선두에 나서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할 경우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위탁 운용사나 자문사 등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이들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우려 역시나 함께 등장을 하고 있고요. 다수의 의견을 좀 짚어봤어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답변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열어보시죠. 용두삼이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다수 의견이라면 소수 의견은 기대 없던 반전.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걸까요? 사실 소수 의견이라는 게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외롭고 힘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99%를 제외한 1%의 의견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튜어십 코드가 도입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반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나오는 거고 기대 이하의 어떤 결론을 끌어내려고 좀 노력들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별로 약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등장을 하고 도입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한 것들이 있는데 드디어 니케이 225 지수가 2만 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네. 나오고 있고 배당 성향도 2014년도에 26%대에서 2016년도에는 30%를 돌파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보여드리는 하는 차트 그림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게 S&P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 그 기업들의 분기별 자사주 매입 금액을 나타내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세제 같은 경우가 더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잉여되는 현금 흐름 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게 기관 투자가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사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네.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국민연금이 간섭을 해가지고 경영을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국민연금을 또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기업이 만드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자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는 그런 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협의에 나설 경우에 그리고 소통을 활발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나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와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멘트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걸 또 악용해서 네.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에 두고 저희가 어떤 투자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공청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투자 기준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행은 막 해야겠다고 기한은 잡아놨는데 어떤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없고요. 또 국민연금이란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뭐 기금운용본부장도 없지만 조직 상태가 굉장히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전문성이 부족한데 개별 기업들 지금 5% 이상 투자된 기업이 한 280, 9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개개발적인 정보가
확실하게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뭐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력 보강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뒤에 조금 본격적인 뭐 경영권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수 의견과 또 소수 의견 목소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 이슈를 저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 주말에 결정이 되고 관련해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다수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무인시대 편의점 부진입니다. 확실히 편의점주가 그날 이슈 나오고 개장했던 월요일에 급락한 채 거래를 맞이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편의점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연하게 당연히 이 금액적으로는 편의점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뭐 야간 영업하지 않겠다 각종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맹이 돼서 그 실제적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하는 편의점주들하고 편의점을 관리하는 회사랑은 사실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뭐 내년도에 10.9% 올라간다 이거 결정된 이후에 사실 여론이나 뉴스에서 부각되는 거는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또 편의점주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을과 을 간의 대결만 굉장히 좀 그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갑의 위치에 있는 그 편의점 어떤 관리 회사들 입장은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을들이 싸워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라 이러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그 행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지만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7만 개나 있다는 거 정말 동네 뭐 건물마다 하나씩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을 정도로 편의점이 많은 상태인데 이런 포화 상태가 이번 최저임금 통해 가지고 조금 정리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야말로 무인 시대죠. 사람이 필요가 없는 어떤 점포라든가 오피스, 팩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대세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겠고요. 다수 의견상으로 봤을 때 편의점 업체들이 다소 좀 부진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은 다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연하게 시장에서 월요일장 보여줬던 건 편의점주들의 부진이었고요. 반대로 키오스크, 이 무이나 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세는 이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KCS 등의 종목들이 튀기도 했죠. 오늘장에서도 분위기는 이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에 이어서 소수의 의견은 어떤지 김동엽 소장의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보면요. 하우스만 돈 번다, 밤잠을 못 잔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지금 편의점주들 뭐 3일째 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했다라는 생각이 네.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편의점 뭐 관리회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거의 한 두세 개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그 침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생되시겠지만 그 진짜 하우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따박따박 버는 그런 행태가 크게 수익성이 해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정부에서 어떤 상생 기금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이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앞으로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밤잠을 못 잔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너무 덥잖아요. 불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깨 있다 보면 역시 편의점에 대한 계절적인 성수기와 관련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편의점주에 대한 어떤 현실이 좀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신규로 아마 편의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거였어요. 사실 네. 뭐 갑의 입장에서는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만 해도 나중에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한데 편의점 출점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신규 점포 출점을 통해서 사실 이득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한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장사가 뻔하니까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신규 어떤 점포 제한에 따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되면 어제도 루머로 좀 떠들었습니다만 편의점 4등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또 매각설 같은 경우가 또 나왔거든요. 결국은 적자 생존의 논리가 되면서 자본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상위 업체 중심으로 편의점 업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에서 보면 버티면 결국은 이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경쟁이 심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치킨 게임 이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흐름이나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고 있는데 끝으로 김동엽 소장님의 내일의 감동 전략과 감동 종목 곧장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감동을 드리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략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짧은 반등과 지루한 기간 조정이 좀 겹쳐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듯이 시장의 에너지가 워낙 소진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하신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일 전후에서 그 미국 무역 분쟁과 관련된 2차 160억 달러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되었을 때 중국의 반응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 반향을 좀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무더위라든가 아니면은 일부적인 그 내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소테마가 순환하는 하다못해 보물선 테마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의 어떤 휘둘림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길목 지키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역시 2차 전지라든가 MLCC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조정받는 흐름에서 좀 눌림목 매수 전략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최종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은 삼성물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튜어드 코드도 앞서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쯤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데 삼성그룹에서 좀 유의미 있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최상단의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업황도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전부 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탄력적인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최종적인 수혜를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 보겠고요. 매수 가격은 12만 원 정도 부근이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의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만 원 목표가 넉넉히 주셨네요. 작년 10월 부근 자리 때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언급해 주셨고 지금 자리 때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삼성물산 흐름 저희 놓고 지켜보면서 소장님과 계속해서 의견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